빠니보틀은 초기 여행 예산을 2천만원, 한 달 소비 금액을 1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살, 2천만원은 그의 전재산이었다고 하죠. 그는 전재산 2천만원 외에 집, 차, 주식, 부동산 등 따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유튜브 시작 후 구독자 1000명을 모으지 못하면 한국으로 귀국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해요. 그의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수개월간 몇백 명대로 잠잠했다가 인도 기차 영상이 빵 뜨면서 한 달 만에 구독자 8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너무 기뻐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1만, 10만 등 순식간에 껑충 뛰는 구독자 수를 보며 점점 기쁨과 함께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패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지만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만들어놨다고 하죠. 그는 인도에서 유튜브를 해보고 잘 안되면 2천만원을 최대한 아껴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 영상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대책을 세워놨지만 마음속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가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잔액은 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돌아올 땐 이미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었기에 유튜브로 번 돈은 다른 계좌에 아예 안 쓰고 모아뒀었다고 하죠. 그는 여행에서 2천만원을 다 쓰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지출을 해 총 2,300만원의 금액을 썼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의 본명은 박재한, 87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과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생활했는데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고 오래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계약 기간만 채우고 자연스럽게 잘려 백수가 됐다고 해요. 당시 회사원, CG 영상 프리랜서를 하며 받았던 월급은 180에서 200만원이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빠니보틀은 침착맨 유튜브 편집자를 지원한 경력도 있으며 침착맨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침착맨 방송 게스트로도 나왔으며 엄청난 방송 시간을 갱신했죠. 그 후 프리랜서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 백수에다 편집도 할 줄 알고 더 이상 뭐 이럴 것도 없는데 유튜브를 안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죠. 빠니보틀은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혼자 여행을 꾸준히 다녔다고 합니다. 일본,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여기저기 야무지게 여행을 다녔었다고 하죠. 빠니보틀이란 이름은 2017년 첫 인도 여행 때 기차에서 잠을 자던 중 물 파는 상인이 외치는 빠니보틀, 빠니보틀 이란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빠니보틀이란 단어가 뇌리에 깊게 각인돼 기존 별명이었던 아반떼에서 빠니보틀로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아반떼라는 별명은 초등학생 때 위로 째진 그의 눈이 1세대 아반떼를 닮았다 하여 반 여자아이들이 붙여줬던 별명이라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힌디어로 물을 뜻하는 빠니와 병을 뜻하는 영단어 보틀을 합친 단어로 물병을 뜻한다고 하죠. 빠니보틀의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해요. 해당 캐릭터는 하늘색 두건을 씌운 눈, 코, 입, 안경이 달린 엄지손가락 등의 개성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팬들은 그의 캐릭터 이미지를 패러디해 너도 나도 프로필로 설정하며 하나의 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짭퉁 보틀이 존재하죠. 빨딱 보틀, 대선우 보틀, 군침 보틀, 단발 보틀, 빠니 보는 보틀, 빡빡 보틀. 어쩌면 짭퉁 닉네임이 가장 많은 유튜버일 수도 있겠네요. 빠니보틀은 의외로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는 초등학생 때 게임만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레전드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나와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다고 하죠. 그날 우연히 펼친 전략으로 게임을 이겼는데 그의 게임을 몰래 지켜본 같은 학교 학생이 소문을 퍼뜨려 갑자기 게임을 잘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스타를 잘하면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그에게 친구가 하나 둘씩 생겼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격도 밝아져 지금의 인싸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하죠. 빠니보틀은 하와이안 셔츠와 두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땀냄새가 잘 배지 않고 세탁도 편하며 입고 다니면 가끔씩 힙하다는 소리 듣기 때문에 하와이안 셔츠를 좋아한다고 하죠. 굳이 모자가 아닌 두건을 쓰는 이유는 모자가 자신에게 아무리 봐도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해요. 그는 복고풍의 룩도 좋아해 주로 동묘나 광장시장에서 구제옷을 구매해 입는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순하고 내성적일 것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한 쌈딱기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의 말투는 꽤나 거친 편이며 어디서 누구와 얘기하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다 하는 편이라고 하죠. 팬들은 해외여행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곤조곤하게 치는 특유의 드립도 타율이 훌륭해 그의 독특한 캐릭터 완성에 한몫을 했다고 하죠. 빠니보틀은 과거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만화 윤우주 일병을 연재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 개념글까지 갈 정도로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는 윤우주 만화를 그릴 때 매우 행복했었다고 해요. 만화 윤우주 일병은 그가 군생활 중 만났던 관심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이 있어 윤우주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 룩스를 인사말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죠. 빠니보틀은 보통의 일반 여행 유튜버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장소나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 경치 좋은 곳이나 명소들을 탐방하는 것이 아닌 폐건물이나 폐허 같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하죠. 어느 날은 폐건물을 지키고 있는 경비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해요. 그는 여행 유튜버를 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리조트에서 비싼 걸 먹고 아름다운 걸 보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번을 쓰고 인도 사원에서 하루 동안 현지인처럼 지내는 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라고 말했죠. 그가 지금까지 다녀간 특이한 장소는 우크라이나 헬스장, 이집트 쓰레기 도시, 모스크바 소련 오락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외에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숙소도 가격순으로 정렬해 메뉴에 뜨는 걸로 잡고 식비도 대충 현지 식당에서 저렴하게 때운다고 하죠. 그렇다고 또 그가 감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는 낭만적인 여행을 위해 저렴한 비행기가 아닌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기차를 타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커피포트와 술을 선물한 등의 몽글몽글한 감성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는 말이 너무 많아 술 먹다가 대학 후배한테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롯데리아 밀리터리 광고 영상에 광고 100점, 맛 빵점이라고 작성했는데 삭제당했다고 해요. 유튜브에 감자 여행, 빡빡이 여행, 물병 여행을 검색하면 빠니보틀 채널이 뜹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빠니보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답변으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파이팅! 빠니보틀은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달렸다고 해요. 빠니보틀의 여행과 관련된 문답을 소개합니다. 나홀로 여행의 장단점은 그냥 혼자 여행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포기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이요. 남들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살 때 난 그런 거 없어도 당당해지자고 마음 먹었어요. 여행하다 죽을 뻔한 적은 남미 아르헨티나 여행할 때요. 강낚시를 하다 낚싯바늘이 걸렸는데 그걸 빼다가 점점 물이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죽을 뻔했어요. 여행할 때 가장 위험한 건 교통사고 아니면 물인 것 같아요. 여행 중 가장 화났을 때는 인터넷이 느리고 전기가 안 들어올 때요. 영어는 여행하면서 늘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쪽팔림이 없어야 영어 실력이 늘어요. 빠니보틀은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일으키며 유튜브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웹드라마 조조소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조소의 촬영 감독과 원래 친분이 있어 어느 날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대기업이 아닌 현실적인 중소기업한 미생을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해요. 미생을 보며 누군가 중소기업을 배경으로 미생 시즌2를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참에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빠니보틀은 어느 날 친구와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중소기업한 미생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말했는데 친구가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을 해줘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가 빠니보틀이 조조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죠. 조조소는 처음에 자본도 사람도 없이 스태프 4명에서 시작해 한 명 한 명 배우를 섭외했고 초반 제작비는 그가 전부 충당했다고 해요. 초기 5편 분량을 찍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는 놀랍게도 시나리오 작법에 대해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조조소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묻자 플랫폼이 유튜브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어요 라고 답했죠. 조조소를 보면 캐릭터들이 매우 현실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빠니보틀은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구해냈냐는 질문에 충범은 20대 때 제 모습을 투영한 캐릭터입니다. 극 중에서 충범이 쉬운 글만 찾아다니고 도망다녔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고 노력이란 걸 안 하고 치열하게 뭔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슈퍼노멀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조조소의 주인공 역시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빠니보틀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상 패배주의에 쩔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도 자존감이 한번 올라갔는데 조조소라는 드라마가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했던 성공을 이루니까 또 올라갔어요. 원래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밑바닥 깔아주는 인생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30 넘어 뭔가를 성공시켜보니 나도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는 조조소 성공 이후 빠니보틀 채널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고 해요. 그 결과 빠니보틀은 앞으로 약 4-5년간 전 세계를 전부 돌아본 후 여행 유튜버로서는 은퇴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인 컨텐츠 제작자는 때때로 외로운 직업입니다. 컨텐츠를 두고 고민하는 일도 부족함을 메꾸는 일도 오롯한 혼자만의 몫이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상을 영상에 담아 남과 공유하는 일이 즐거워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감자 여행, 빡빡이 여행, 물병 여행을 검색하면 빠니보틀 채널이 나옵니다. 빠니보틀한테는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 최초 구독자 수 100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 구독자 수 1위이며 구독자 수는 135명입니다. 참고로 빠니보틀과 친한 곽튜브 또한 구독자 100만이 넘었습니다. 빠니보틀은 여행을 하며 다양한 업적을 이뤄냈으며 영상 댓글을 빌려 업적을 몇 가지 보자면 러시아 가장 추운 마을에서 수영하기, 반대편 섬까지 수영해서 가보기, 카이로에서 비둘기 보러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지시촌 노밖으로 들어가기, 제51구역 들어가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빠니보틀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와줘서 고맙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빠니보틀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장소나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경치 좋은 곳 또는 명소들을 탐방하는 것이 아닌 폐건물이나 폐허 같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리조트에서 비싼 걸 먹고 아름다운 걸 보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터번을 쓰고 인도 사원에서 하루 동안 현지인처럼 지내는 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특이한 장소로는 우크라이나 헬스장, 이집트 쓰레기 도시, 모스크바 소련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외엔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숙소도 가격 순으로 정렬해 맨 위에 뜨는 걸 잡고 식비도 대충 현지 식당에서 저렴하게 때운다고 하죠. 빠니보틀은 초기 여행 예산을 2천만원, 한 달 소비 금액을 1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33살, 2천만원은 전 재산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전 재산 2천만원 외에 집, 차, 주식, 부동산 등 따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 유튜브 시작 후 구독자 1000명을 모으지 못하면 한국으로 귀국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혼자 여행을 꾸준히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고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계약 기간만 채우고 자연스럽게 잘려 백수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회사원, CG 영상 프리랜서를 하며 받았던 월급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이었다고 하며 과거 침착맨 유튜브 편집자를 지원한 경력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빠니보틀은 말이 너무 많아 술 먹다 대학 후배한테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떤 네티즌이 네이버 지식인에 빠니보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답변으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파이팅! 빠니보틀은 당신을 모릅니다 라는 답변이 달렸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힌디어로 물을 뜻하는 빠니와 병을 뜻하는 영단어 보틀을 합친 단어로 물병을 뜻합니다. 빠니보틀의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며 팬들은 빠니보틀의 캐릭터를 패러디해 짝퉁 보틀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빨딱보틀, 빡빡보틀, 배트보틀, 빠니보는 보틀, 대선후 보틀 외에도 다양한 보틀들이 존재하며 짝퉁 닉네임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 참고로 초등학생 때의 별명은 아반떼였으며 위로 째진 눈이 1세대 아반떼를 닮았다 하여 반 여자아이들이 붙여줬던 별명이라고 합니다. 곽튜브의 본명은 곽준빈입니다. 1992년 부산 사람이며 곽중빈이, 곽세로이, 곽종원, 곽보틀, 명예 중국인, 명예 연예인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튜브 채널은 두 번째 채널이며 첫 번째 채널은 당시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할 때 추억 저장과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에 코아제르TV라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자막까지 추가하며 영상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아 영상 3개를 끝으로 채널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채널 영상에 본인이 봐도 재미없다며 개 졸리네 역겹네 영상이라고 직접 악플을 남겼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무관으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 제도를 이용해 러시아 유학을 갔고 유학을 떠난 곳에서 러시아어 공부를 하며 40개에서 50개의 이력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학이 끝난 후 면접을 봐서 합격해 부산에 있는 러시아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대략 4개월 정도 다녔고 20대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퇴사를 한 후 아일랜드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며 유학이 끝날 때쯤 대사관의 지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곽튜브는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갔기에 현재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곽튜브는 러시아어를 따로 열심히 공부했다기보단 주로 현지 교환학생과 인턴 생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자치곤 러시아어를 못하는 편이라고 하죠. 본인이 말하길 러시아 실력은 토익으로 치면 700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며 여행을 문제없이 다닐 정도의 기본 회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하며 토익 점수는 800점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채널 코아제르TV를 운영하며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빠니보틀을 만나게 되면서 곽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곽튜브 채널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는 빠니보틀을 통해 많이 얻었다고 하죠. 곽튜브는 원래 빠니보틀을 몰랐다고 하며 친구가 지금 빠니보틀이 아제르바이잔에 와 있으니 만나봐라 라고 말해 연락을 한 후 친해졌다고 합니다. 곽튜브는 빠니보틀과 합방을 하기로 한 날 대형 유튜버 채널에 출연한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며 본인과 다르게 자유롭게 유튜브를 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영상 퀄리티 와 내용이 더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은 이에 대해 직접 만나보니 사람이 재밌었다. 유튜버 수입이 괜찮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본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곽튜브와 빠니보틀은 과거 가짜 사나이 1기에 지원했지만 광탈했습니다. 참고로 이후 곽튜브는 피지컬 갤러리에서 준비 중이었던 슬기로운 용병생활에 참여했으나 촬영이 공중분해되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곽튜브는 17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에서 창원까지 구형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하며 전단지 붙이는 알바를 했다고 하죠. 이동할 때 깡패 같은 덩치 큰 사람 2명이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루 일하고 바로 그만뒀다고 하며 돈 달라고 말을 못해서 일한 돈도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곽튜브는 과거 금사빠였다고 합니다. 여자가 본인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얘가 날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며 고백부터 데이트 코스, 결혼, 자녀 계획까지 끝내놨다고 하죠. 참고로 그의 이상형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사람, 피부 좋은 사람, 연하에 자신보다 키가 작은 사람, 동정업계 여성 선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키는 160 이하, 최대 163이라고 합니다. 곽튜브는 레일을 사려다 미니쿠퍼를 샀다고 합니다. 이후 운동 도중 발견한 벚꽃 밑에서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포즈가 문제가 됐으며 사진을 찍다가 보닛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상황을 본 SNS 이용자들은 저마다 해결책을 제안했는데요. 그중 곽튜브는 뜨거운 물을 보닛 위에 부어보았지만 뚜러뻥이 없어서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이게 찌그러지네, 미니쿠퍼 곽됐다, 곽됐네 어떡하나, 기분 정말 곽 같겠다, 곽됐네를 여기서 보내, 사진 곽 봤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곽튜브는 현재 모두가 인정하는 인싸로 등극했습니다. 많은 유명 유튜버들과 합방도 진행하고 유명 연예인 비와도 같이 콘텐츠를 촬영했죠. 2021년 12월에는 구독자가 64만 명이었으나 대략 1년 만에 구독자 108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과 대형 유튜버들도 곽튜브를 챙겨본다고 하며 명단에는 노홍철, 강민경, 창모, 이희경, 이섭, 인물백과사전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셀럽들이 챙겨본다고 합니다.